안녕하세요. 중도입니다. 오늘은 투자를 할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? 뭐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해요. 우리가 투자를 할 때 부동산을 할지, 주식을 할지, 그리고 또 국내 주식을 할지, 미국 주식을 할지, 이걸 정해야 되잖아요. 이게 가장 중요해요. 왜냐면은 처음부터 이게 꼬이면은, 즉 자기한테 안 맞는 걸 하면은 원금이 삭제될 수 있기 때문이죠. 그래서 이걸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, 근데 여기서 꼭 한 가지에 몰빵할 필요는 없죠. 비중 조절을 또 하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뭐 내가 부동산에 얼마, 미국 주식에 얼마, 뭐 국내 주식에 얼마, 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정하면은 되는 거죠. 그래서 이거 이제 정했어요. 그 다음에는 그 이제 뭐 부동산이면 부동산, 뭐 미국 주식은 미국 주식, 한국 주식은 한국 주식 중에서 어떤 거를 이제 고를지,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겠죠. 근데 여기서 가장 요새 유행하는 게 미국 ETF잖아요. 뭐 지수 ETF, 뭐 SCHD, QQQ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장기적으로 가져간다는 게 또 쉽지가 않아요. 왜냐면 이게 포모가 되게 강하게 오거든요. 왜냐면은 누구는 뭐 엔비디아로 얼마 벌었다, 누구는 뭐 테슬라로 얼마 벌었다, 이런 유혹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거를 장기적으로 이렇게 꾸준히 뭐 10년, 20년 이렇게 갖고 가기가 되게 힘들어요. 그리고 이 방식 같은 경우는 소득이 많은 경우에는 1년에 뭐 8%, 10% 이렇게 연복리로 쌓였을 때 굉장히 금액이 커지는데, 이 한국 사람들이 또 10%에 또 만족을 잘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하다가 중간에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. 예. 그래서 이게 이제 포모를 느끼기 때문에 쉬운 방법이 아니고, 근데 반면에 이 부동산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레버리지 상품이에요. 왜냐면은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쳤을 때 5억 전세금을 끼던가 5억 대출을 받으면은 이게 만약에 20억이 되면은 수익률이 얼마죠? 예. 200%죠. 예. 5억 넣고 10억 번 거니까. 예. 그렇게 되는 건데, 주식 같은 경우는 예, 10억짜리 상품을 5억 가지고 못 사잖아요. 물론 주식 담보 대출을 받으면 되지만 이거는 굉장히 변동성에 자산이 녹아버릴 수가 있죠. 그래서 이제 이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게 자기한테 맞는 상품을 잘 골라야 되는데, 이게 성향이 다 달라요, 사람마다. 그래서 이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하고 싶으시면은 부동산 상품 중에서 재개발지를 대출 끼고 전세 끼고 사시면 됩니다. 그러면은 극단적인 레버리지를 할 수 있는데, 그건 약간 이제 로또의 성격이 있죠. 어쨌든 그렇고, 근데 어쨌든 이 대부분의 자산 인플레이션 때문에 올라요. 근데 가끔 가다가 팩토처럼 안 오르는 상품도 있거든요. 안 오르는 상품도 있는데, 그렇다고 또 이제 거기서 포기하면 안 되죠. 근데 이제 오르고 안 오르는 게 이제 분명히 있는데, 부동산은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적고 이 주식은 상대적으로 개별성이 굉장히 커요. 그래서 부동산은 또 나무보다는 숲이고 주식은 숲보다는 나무예요. 그래서 부동산이 조금 더 난이도가 쉬운 부분이 있고, 근데 부동산 같은 경우는 수도권 숲, 대구 숲, 부산 숲, 뭐 이렇게 각자의 숲이 따로 있어요. 그래서 수도권은 이렇게 하나로 보셔야 되는데, 이 각 지역별로 다 다르게 움직이는 거죠. 그래서 뭐 서울이랑 부산이랑은 좀 다르게 움직이고 이렇게 하는데, 이 금리 인상, 금리 인하, 이게 급격하게 움직이면은, 이게 게임으로 치면 디버프 있잖아요. 디버프처럼 자산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치죠.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뭐 서울 부동산이든 뭐 부산 부동산이든. 그래서 이렇게 이제 광역 디버프처럼 영향을 미치는데, 금리가 시장에 영향을 덜 미칠 때는 또 각자 움직여요. 예, 그렇게 되는 거고, 주식 같은 경우는 그 종목 픽을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, 왜냐면 섹터 내에서도 많이 오르고 거의 안 오르는 게 또 있어요. 근데 이게 올해 국장을 보면은 옛날이랑 좀 다른 게 이제 섹터별로 안 움직여요. 섹터 내에서도 움직이는 것만 움직이는 거죠. 예를 들면 반도체 내에서도 HBM이 묻은 것만 움직이고 레거시는 뭐 박살이 났으니까.
그래서 이런 주식을 찾는 게 예전보다 이제 확실히 난이도가 올라갔고요. 그리고 지금 시점에서 금리는 점점 내려갈 확률이 높고, 그렇게 되면은 우리 이제 자산 시장의 밸류가 다시 측정이 될 거예요. 금리가 내려가면은 갈수록 당연히 자산 시장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 커지는데,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%라고 가정하고 주식 수익률이 만약에 3% 정도 우리가 이제 기대한다고 치면은 이게 8%잖아요. 5 플러스 3이니까. 이거를 퍼로 환산하면 12.5예요. 예. 100 나누기 8하면 12.5잖아요. 그렇게 되는 거고. 근데 이게 국채 금리가 2%까지 떨어진다고 가정을 해봐요. 그러면 2 플러스 3, 예, 주식의 기대 수익률이 3%면 5%잖아요. 이걸 퍼로 환산하면 20이에요. 그럼 12.5가 20으로 되잖아요. 그 폭만큼 자산 가격의 상승이 나올 거예요. 근데 이게 주식 같은 경우는 좀 어려운 게 어떤 종목을 택했냐에 따라서 수익률이 굉장히 달라지기 때문에 종목픽을 잘해야 되고, 만약에 내가 그럴 능력이 좀 없다는 생각이 들면은 그냥 무난하게 ETF 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이 들고, 한국 주식 같은 경우는 트레이딩에 좀 재질이 있고 내가 스터디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쏟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면은, 예, 국내 주식에 투자하는 것도 또 좋은 방법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부동산 같은 경우는 주식이나 뭐 코인 이런 상품에 대해서 비해서는 굉장히 좀 쉬운 부분이 있거든요. 예, 그래서 부동산도 또 하나의 픽 중 하나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, 최근에 미국 주식, 미국 ETF로 돈이 워낙 많이 빠져나가서 이게 부동산의 유동성에도 분명히 영향을 주긴 줄 거예요. 예, 그리고 당연히 국내 주식에도 영향을 줄 거고. 하지만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전세, 월세, 자가 이거 세 개 중에 하나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 부동산이 조금 더 해외로 돈이 빠져나가는 걸 생각하면은 유리한 부분이 있다,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. 항상 선택이 그 사람의 삶이고, 예, 주식 부동산 시장도 어떤 걸 할지 정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. 그리고 그 안쪽에 들어가서 어떤 식으로 투자할지 그게 중요하고, 그래서 이 판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항상 잠 많이 주무시고 운동하시고 공부하시고 하셔서 베스트 초이스를 하시면 좋겠습니다. 좋아요, 알람 설정, 구독하기 한번 부탁드리고요. 중도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